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야에서 국민연금을 이제 징수율을 13%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과연 국민들한테 옳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좀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 찍게 돼봤습니다. 음. 자, 여야에서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합의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연금안을 확 개혁을 한다기보다는 얼마를 더 거둘 것인지, 보험 요율을, 그리고 소득 대체율, 얼마를 더 줄 것인지, 이 두 가지 지표를 조정해 가지고 그래도 연금에 관해서 개혁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걸 모수개혁안이라고 합니다. 자, 현행안은 보험료율이 9%였고 소득 대체율이 40%였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은 9%면 27만 원이잖아요. 27만 원 중에서 근로자가 13만 5천 원, 반이죠. 내고 사업자가 13만 5천 원을 냅니다. 근데 이게 근로자 입장이라고 해서 사업자 부분을 빼고 내가 나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이 사업자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하나의 경제 주체에 해당하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소비 면에서는 근로자분들보다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이 내는 지출분도 당연히 연금료에 포함을 해서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주하고 여러분들 근로계약 체결하잖아요. 그때는 이 사회보험료를 다 고려해서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봐봐요. 300만 원인데 사업주가 13만 5천 원을 자기가 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보험료를 안 낸다 그러면 안 낼 수 있다 그러면 한 13만 5천 원 정도는 급여에 더 포함을 시켜 가지고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로자분들이 실질적으로 13만 5천 원을 더 받아갈 수 있는 것인데 사회보험료를 내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자 부담분 절반 역시도 우리가 스스로 내는 것과 뭐 거의 유사하게 봐야 되지 이게 사업자분하고 근로자분하고 완전 동떨어지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현행안 유지시에는 고갈 시기가 2055년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25년이니까 30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합의된 안은요, 보험료율이 13%고요, 소득 대체율이 43%입니다. 이게 다 올라갔잖아요. 보험료율은 4% 올라갔고, 소득 대체율은 3%더 주겠다라고 올라간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높지 않나. 우리 300만 원 버시는 분이 13%면 39만 원. 아, 이 정도를 보험료로 받아간다. 이거는 굉장히 높게 제가 봤을 때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말들이 아주 많죠. 음, 말들이 많은데 국민연금 해결책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구 증가는 적은데 나가야 될 돈은 많고 액수는 한정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언젠가 고갈이 나는데 그 고갈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통상 네 가지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더 걷는 방법이 있겠죠. 음, 더 걷으면 보험료율을 더 상향시켜야겠죠. 그리고 덜 주는 방법, 연금 보험료를 하향하겠죠. 그러면 소득 대체율이 줄겠죠. 뭐 지금 현행이 40%인데 뭐 30%로 줄인다든지 이런 대안들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여기 이 방법은 사실상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뭐 연금 기금으로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뭐 엔비디아에 투자한다던가 무슨 증권이나 펀드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될 텐데 항상 뭐 수익성이 높을 수야 없겠죠. 그것은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겠고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안을 통해 가지고 연금 개혁을 하자. 이거는 너무 불투명한 그런 사실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안도 많이 논의되는데 이거는 폐지하자는 아니고 제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의무보험이잖아요. 근데 의무보험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내 돈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거는 국민의 좀 선택 문제지 필수적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 여론들이 지금 나는 현 상황에서 돈을 더 쓰는 게 낫지, 나중에 모아놓고 받는 것보다 지금 쓰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보여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저 역시도 제 나이가 82년생 44인데 음, 저는 연금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나중에 받는 것보다 지금 현재 그 돈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을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현재 있는 돈이 더 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폐지를 뒷받침하는 게 수요하고 공급 자체가 너무 안 맞는 상황이다. 자, 인구 증가는 너무 적은데 고령화는 많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 뻔하지 않느냐. 자, 그럼 그때 가서 새로운 대책을 내세운다. 근데 지금까지 국회의원분들이나요, 우리 연금개혁위원회 있죠? 그럼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봐도 따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때 가봐야지 뭐 조금 그때 상황을 보고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아무런 뭐 방안을 제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제시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금을 내는데 제한이 있는 문제고 한데 이게 그렇게 딱 떨어지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가? 자, 그렇다 그러면 나중 가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이걸 폐지하는 것이 좀 국민 경제에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연금을 없애면 현행 국회의원들의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연금 탈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한 50대 정도, 50대 초반 정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나는 평생 연금 냈는데 이거 지금 없애면 되냐?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해결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봐봐요. 지금은 기금이 어느 정도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우리가 낸 돈에 비례해가지고 50대는 좀 연금 보험료를 그동안 많이 냈죠. 20대는 조금 냈겠죠. 자, 돈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한테 비례해서 좀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할 텐데 나중에 진짜 돈이 없는 상황이 된다. 와, 그때는 돌려준 돈이라도 있을까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게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사경제에다가도 맡길 수 있잖아요. 우리 은행들이나 보험사들에서 가면은 보통 그러잖아요. 텔러들이 선생님 이거 하나만 가입해 주세요. IP 뭐 연금 뭐 이런 것들 되게 RP 뭐 이런 것들 상품 제시하면서 이거 수익성 되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 그런 사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의무보험하고 다르게요. 가입을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돈을 받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요하고 공급이 나름 은행 안에서 또는 보험사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이 굳이 연금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까지 의무적으로 돈을 받는 것보다 진짜 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연금 상품을 맞춰가지고 가입을 하는 이런 대안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좀 고려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야에서 왜 이런 채택안? 여야에서는 종전 9%에서 13%로 4%더 걷고 주는 것도 40%에서 43%로 늘리자. 이런 선택을 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연금을 탈 나이가 됐습니다. 50대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이해관계 연금이 남아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아주 많으신
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연금 필요도 없겠지만 국회의원들 수입 수준 보면 이게 국회의원 이제 그만두면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나이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연금을 받아야 될 그런 필요성도 고려해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굳이 내가 지금 나서서 욕을 먹어야 되나. 자, 지금 이 연금 개혁안 폐지시킨다고 해봐요. 자, 그럼 연금 받아야 될 사람들 엄청 들고 일어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돈을 안 낸 쪽, 그 젊은 층에서는 반발감이 되게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층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 층을 잡아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들인데 지금 폐지해서 내가 욕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내가 그대로 제도만 유지시켜 놔도 나중에 후에 누가 20년 뒤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결을 꼭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 자신한테 들어온 폭탄 돌리기 좀 그런 마인드도 어느 정도 개입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부득이하게 더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연금이 고갈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더 걷는 방안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 더 걷는 데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주는 방안을 좀 채택한 것은 아닌가. 근데 이거는 저는 좀 포퓰리즘적이고 저항을 조금 억누르라는 그런 기제는 보여도 좀 되게 무책임한 것 같아요. 지금 더 걷기만 해도 충분히 소득 대체율이 현 상태 40%라서 높은데 여기서 더 걷는 데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고자 더 준다? 아, 이거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우리 제가 변호사지만 변호사들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되게 법을 많이 알고 오래 공부하신 분들 중에요. 사건에 관해서 상담도 잘하시고 서면도 되게 잘 쓰는 일반 직원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직원분들보다 연차 어린 1년차 변호사들은 훨씬 더 업무 능력이 솔직히 떨어지거든요. 이제 연차가 변호사들도 쌓여가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1년차 변호사들이 이런 20년 된 사무장보다 더 힘이 강한 이유는요. 재판에 나갈 수 있다는 힘. 그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치인으로서 힘을 갖는 것은요, 내가 일반 국민들한테 베풀어 줄 수 있고, 호혜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떠한 공적 부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개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졸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회 공적 부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조금을 이용해서 정책을 펼쳐야지 정치인들이 존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좀 작용해 가지고 이게 합리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꼭 유지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채택안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20대 분들이 입장에서는 뭐 이게 폰지 사기에 거의 가깝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또 국민 여러분들이 이거는 폐지되는 것이 현 상황에서 폐지되는 것이 그래도 나중에 폐지하는 것보단 낫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연금 이거 실제 가입해 놓으면은 굉장히 좋다. 나중에 소득 대체 효과 굉장히 좋고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방안이 딱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우리가 숙고해 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어느 쪽 의견을 조금 더 들어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